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시간에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16대 링컨 대통령이 한 말이 자기에게 8시간의 벌목 시간이 주어진다면 6시간을 톱을 갈고 2시간만 나무를 베겠다. 그 얘기는 6시간을 자기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톱을 갑니다. 자, 여러분 주변에 하루 종일 일해야 만원 버는 사람이 있어요. 10만원 버는 사람, 100만원, 1000만원, 1억 이상 버는 사람이 있어요. 개인별로 차이가 많이 나죠? 왜 그런 차이가 나느냐? 여러분 알다시피 자기 개발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시간이지만 효율, 능률은 다르다 이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자기 개발은 책임은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자기가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한 사람은 한 시간에 1억 이상도 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러면 자기 개발 아무리 하나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 아무 생각 없이 있다 그러면 하루에 10,000원 벌기도 했다니. 그래서 자기 개발하는 데 중요한 것은 목표 설정이다. 자, 목표는 성공이다. 어법이 안 맞죠? 내 목표를 세워야 성공한다. 이 얘기를 더 강하게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목표는 성공이다. 이렇게 말을 해봤어요. 자, 목표를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자, 예일대라 보면 미국의 명문대학이고 세계적인 명문대학이죠. 이 예일대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1953년에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목표를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느냐 해봤더니 목표를 글로 써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 3%더라고요. 그리고 목표를 가슴속 깊이 간직한 사람이 10%. 그 다음에 단기 목표,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당장 뭐겠다, 이런 근시안적인 단기적인 목표를 가지는 사람이 57%. 근데 아예 목표가 없는 사람이 30%라 되더라고요. 이 사람들을 그 대학에서 막대한 경비를 들여가지고 20년 뒤에 전부 그 졸업생들을 추적해서 다시 그 설문지를 들고 가서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자, 글로 목표를 써서 가지고 있는 3%가 나머지 97%가 가지고 있는 부보다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목표를 가슴속에 깊이 간직한 사람은 교수, 방송인, 학자, 전문가, 즉 전문직에 종사하더라. 그런데 당장 단기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57%는 평범한 직장인, 평범한 샐러리맨을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20년 동안. 근데 아예 목표가 없었던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더라. 실업급여는 일하고 국가에서 간신히 먹을 만큼 국가로부터 얻어먹는 거죠. 얻어먹고 사는 사람을 경상도 말로 뭐라고 하죠? 걸뱅이라고 해요. 걸뱅이. 세계적인 명문대학 나온 사람도 목표가 없는 사람은 대학을 졸업한 후에 20년 후에 얻어먹는 신세로 전락하더라고요. 자, 목표를 글로 쓴 사람과 아예 목표가 없는 사람이 천지 차이, 천양지차. 여러분 아시죠? 자, 이 통계 자료는 성공학 세미나라든지 성공학을 얘기하는 책에 대부분에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약방의 감초처럼. 그만큼 그 통계 자료가 신뢰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목표를 글로 써서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자, 목표가 없는 사람은 키 없이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다. 이 키가 역할이 뭐예요? 그 배가 목적지로 가는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키가 고장났다 그러면 배가 방향대로 갈 수가 없어요. 파도가 치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휩쓸리다가 결국은 종착역은 바닷속에 풍당한다. 여러분 50만 톤짜리 유조선이 있다. 엄청나게 크죠. 그걸 항구에서 보면 완전히 산더미입니다.
그런데 50만 톤짜리 배라도 태평양 그 바다 가운데에 떠 있으면 낙엽이나 똑같아. 그 배가 갑자기 키가 고장 났다. 그러면 그 배가 어디로 갈 거냐? 상해로 갈 거냐? LA로 갈 거냐? 부산으로 갈 거냐? 가지를 못해요. 바람 부는 대로 파도 치는 대로 헤매다가 그것도 역시 풍당 가라앉는 수밖에 없다. 그 얘기는 뭐야? 개인이나 큰 조직이나 목표를 잃었을 때,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 개인이나 조직은 풍당, 즉 낙오되고 만다, 망하고 만다. 목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여러분 인식되죠? 그 다음에 이걸 따라오십시오. 목표 없이 성공하려 하면 목표 없이 성공하려면 관역 없이 명중하려는 것 같다. 관여 없이 명중하려는 것 같다. 천하의 명궁이라도 관역이 없이 어떻게 명중합니까? 그죠? 자, 이건 미국의 백만장자 브라이언 트레시가 한 얘기인데 아주 명언입니다. 이런 글은 적어놨다가 문자로 친구한테 보내주고 가족한테 보내주고 그렇게 하십시오.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이 가서 제일 먼저 가족한테 그대로 전달해 주세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때 확실히 더 내 것이 됩니다. 맞죠? 자, 활 쏜 다음에 명중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활 쏜 다음에 명중하는 방법. 화살이 맞은 데다가 관역을 그려놓으면 돼요. 내가 뭐라 그랬어? 활을 쏜 다음에. 근데 빠르다는 표현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쏜살같이라는 말 쓰죠. 쏜살같이는 쏜 화살같이 빠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활 쏜 다음에 명중하려면 거기다가 관역을 그려놓는 난센스 퀴즈지만 아무튼 천하의 명궁이라고 하더라도 관역, 목표물 없이는 맞출 수가 없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목표를 왜 세우지 않느냐? 첫째, 중요성을 모르는 거죠. 이걸 강조한 브라이언 트레시의 미국도 정규 교과 과목에 목표 수립가 항상이 없기 때문에 그걸 넣어야 한다고 지금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대학원까지 졸업했지만 학교 다니면서 목표가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세운다는 강의를 내용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배워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목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인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더하님에 오셔서 이런 강의를 듣는다는 것은 행운입니다. 박상진 선생님 그래 한 거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오잖아요, 그죠? 반복해서. 자, 그 다음에 그 목표 세우는 것도 중요성도 모를 뿐만 어떻게 세우는지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적는 게 계획입니다. 그럼 목표 세운 거예요. 여러분 간단한 예를 들겠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도록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람에 대한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천연기념입니다. 천연기념은 기여죠. 그만큼 기여다는 건데 이 운전면허를 따기로 목표를 세웠다 이거.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1종을 딸 거냐, 2종을 딸 거냐, 대형을 딸 거냐. 그 다음에 언제 딸 거냐. 그 다음에 학원 등록해서 할 거냐, 친지한테 대강 배워서 즉 검정고시식으로 할 거냐. 그런 것도 계획을 세워야 할 거냐. 그죠? 그 다음에 나 혼자 학원에 갈 거냐, 아니면 동료 누군가 같이 갈 거냐. 그 다음에 학원비는 어떻게 조달할 거냐. 아르바이트 할 거냐, 부모님한테 탈 거냐. 이런 일들이, 자잘한 일들이 있겠죠. 그걸 적는 게 계획이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목표를 세우면 태도가 바뀝니다. 태도가, 자세가 바뀌어요. 간단히 쉬운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버스를 탈 때 버스 기사가 운전을 어떻게 하는지 별 관심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운전면허를 따기로 하면 관심을 가지고 봐요.
그 다음에 도로의 표지판도 평소에 무관심하다가 운전면허를 따기로 목표를 세우면 관심을 가지고 봐요. 이렇게 태도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사항을 종합해가지고 쓴 책이 뭐냐면 더 시크릿이라는 책이에요. 더 시크릿은 지구 역사상 가장 성공한 1%가 성공한 비결을 적어놓은 책이고, 그게 다큐멘터리 영화 90분짜리로 영화도 나와 있어요. 저는 그 더 시크릿이라는 영화를 한 30번 봤어요. 강사 교육 때마다 그걸 보여주고, 대학에서 강의할 때 중간고사 끝나면 바로 그 다음 시간에 그걸 반드시 보여줬어요. 그 골자는 뭐냐면,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를 달성하게끔 우주의 에너지가 끌려 들어온다. 어트랙션. 끌려 들어온다. 즉 버스 기사가 어떻게 운전하나 그걸 보는 자체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에너지가 작동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제 목표가 큰 목표도 있고 작은 목표도 있고, 목표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한테 당면한 가장 작은 목표가 뭐가 있어요? 더아님의 개근하는 거. 그것도 하나의 목표입니다. 네? 자, 그러면 거부에 대한 두려움, 거부에 대한. 남들이 내가 목표를 세웠을 때 비웃을까봐. 그래서 목표를 세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비웃을까봐 겁나는 사람은 목표를 자기만 알게 비밀로 세워가지고 자기만의 공간에다 적어놓고 또 목표를 세운 사람들하고만 대화를 나누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근데 목표를 아주 황당한 목표를 세운 사람이 있어요. 그 달성한 사람이 있어요. 자, 지구의 인구가 70억이라고 하는데 70억이 한나서 구분 못하고 이러게끔 만든 사람이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 해 떨어져서 어두우면 휴회할 거 아니오. 해 떨어져서 어두운데도 불구하고 일하고 공부하게 만든 사람이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토마스 에디슨.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함으로 인해서 전 인류가 밤낮 구분 못하고 일하게끔 만드는. 근데 에디슨이 세운 목표가 황당한 목표였다. 뭐냐? 번갯불을 붙잡아다가 자기 방을 밝히는 전등을 만들겠다는 목표니까 황당해요, 안 해? 엄청나게 황당하죠? 자, 이 황당한 목표를 세워놓고 전구를 만들기 위해서 실험을 거듭했어요. 약 5,000번쯤 실험을 거듭했어요. 거듭했는데 지방지 애송이 기자가 와가지고 비아냥조로 왜 미련스럽게 그걸 계속하느냐 식으로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에디슨이 하는 얘기가, 여보게 젊은이, 모르는 소리 하지 말고 내가 5,000번 실패한 게 아니라 5,000번 동안 성공에 이르는 길을 발견했네. 그러니까 실패가 두려워서, 다음에 실패가 두려워서 아예 목표를 못 세우는 그런 바보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간단한 예를 든다면 암 검사를 하면 미리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하기가 훨씬 쉽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암 검사하러 병원에 못 가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기가 암이 있다고 판정 날까봐 겁나서 못 가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 사람한테 고 정규행 회장이 따끔한 얘기를 했어요. 고 정규행 회장은 그 참모들한테 뭘 하자고 얘기하면 참모들이 이것저것 가지는 안 된다는 이유를 들어서 안 된다고 부정적인 대답을 할 때 정규행 회장은 뭐라 해야 되냐? 한마디 해보기는 했어! 그리고 밀어붙여가지고 해서 달성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죠? 자, 에디슨도 말이에요.
이 황당한 목표를 세워놓고 그걸 비밀로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남들이 얼마나 미쳤다고 했겠어요. 그러나 그런 걸 알아보도 않고 자기가 그냥 계속 실패를 거울 삼아서 계속 실험에 실험을 거듭한 결과 11,000번 만에 선구를 발명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공의 반대말이 뭐죠? 되게 실패라고 하죠? 그런데 실패 없이 성공한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조미숙 선생님, 네. 사업이죠? 사업에서 성공한 사람 치고 실패 없이 성공한 사람 있겠어요? 아니요.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반대가 아니라 동반자다. 그러면 성공은 뭐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예요. 동반자. 그 다음에 성공은 실패의 아버지다. 왜? 성공했다고 자만하면 금방 또 망합니다. 자, 과연 성공의 반대말이 뭘까? 자, 여러분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이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이죠. 졸업식에 처칠 수상에 축사를 해달라고 초대를 받고 교단에 딱 올라가서 그 사람의 고유의 군방대를 물고 한참 생각하다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Never give up. Never, never,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말라 딱 한마디 하고 내놨는데 그게 세계 명연설에 수록돼요. 자, 이 얘기는 뭐냐?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가 아니라 포기다. 이게 포기. 시도도 않는 거. 이해. 자, 그러면 그 성공하려고 계속 하다가 실패했다. 그러면 실패한 것을 걸림돌로 삼느냐 디딤돌로 삼느냐. 그건 자기 자유입니다. 걸림돌로 삼으면 그걸 완전히 포기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디딤돌로 삼는 사람은 그 실패에서 원인 분석을 해서 교훈을 담아서 결국 성공에 이른다. 자, 왜 벤처 기업 하는 사람들이 되게 실패하는 사람이 많죠? 근데 미국은 실패한 사람한테 또 자금을 또 내죠. 왜냐? 미국 사람들은 실패를 통해서 성공한다는 그런 철학, 그런 마인드가 넓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한국은 실패하면 다시 돈 안 대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동반자다. 그리고 성공의 필수 요건이면서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패할까봐 계획을, 목표를 수립하지 못한다는 말은 이제 난센스라는 걸 확실히 인식했죠? 자, 공감하시는 분 박수! 좋아요. 자, 이 그림 한번 볼까요? 얼마나 힘이 있어 보여요. 그죠? 자, 목표를 향한 도약. 이것은 성공을 보장한다. 목표를 세워놓고 거기에 도약을 하는 경우는 반드시 성공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목표 달성의 10가지 단계를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면, 우선 첫 번째, 목표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가져야 돼. Strong desire. 나 서울대학교 갈 거야. 막연하게 한다고 가는 겁니까? 나 서울대학교 아니면 안 가. 강한 욕구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일제시대에 최고 부자가 누구였냐면 종로 3가의 화신백화점의 박흥식 사장이 제일 부자였대요. 근데 이 사람한테 어떤 사람이 찾아갔어요. 부자가 되는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따라오세요. 뒷동산에 낭떠러지 있는 데로 올라가 가지고 낭떠러지에 서 있는 소나무에 그 사람이 올라가도록 했어요. 소나무에 올라간 다음에 가지에 두 손으로 매달리세요. 매달렸어요. 겁나죠? 근데 한 손을 놓으세요. 왜 놓았어요? 자, 그러면 한 손을 어떻게 붙잡고 있겠어요? 이거 놓으면 중상 아니면 사망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꽉 붙잡겠어요? 그죠? 그게 강한 욕구입니다. 스트롱 디자이어. 자, 소크라테스한테 한 학생이 찾아가서 공부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그 학생 장 기특거래 따라오세요. 바닷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목이 이만큼 닿을 때까지 데려갔다가 갑자기
머리를 물속에 확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어떻게 1분을 못 참아요.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직전에 딱 꺼내주고 하는 얘기가 너 지금 살려고 숨 쉬려고 발버둥 쳤지? 예. 네가 지식에 대한 욕구를 그렇게 네가 살려고 공기를 마시려는 그렇게 발버둥 친 것처럼 지식에 대한 욕구를 가지면 크게 성공을 한다. 강한 욕구가 뭔지 이제 아시겠죠? 그 다음에 목표는 현실적인 걸 세우라 이거예요. 에디슨이 황당한 목표 세웠어도 달성했지만 그 목표를 세우면 대개가 50%는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목표를 세워놓고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망설이고 주저할 때 가능성 50%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이거죠. 40, 30, 20, 10에서 줄어들어가지고 결국은 불가능해요. 50% 가능성이 있을 때 과감히 도전은 그 가능성이 점점 불어나서 60, 70, 80에서 100% 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에 대한 과감한 도전. 이걸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이걸 터득했어요. 노만 필 박사의 적극적인 사고방식, 지금도 대학생들한테 추천도서 쓰는데 그걸 보고 가능성에 대한 과감한 도전. 그리고 대학교 다닐 때도 제가 하루에 할 일을 메모를 꼭 했어요. 하루에 16가지를 일을 처리한 그런 경험도 있어요. 자, 가능성에 대한 과감한 도전. 그 다음에 각각의 목표는 결국 전체 성취 과정에서 큰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다음 단계로 향하는 논리적인 것이어야 된다. 자기 일생일대의 큰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목표를 세우라 이거죠. 그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종이에 반드시 적는다. 자, 여러분 예일대학생 3%가 종이에 적었던 사람이 20년 후에 나머지 97%보다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 종이에 적으면 확고해지는 목표가. 자, 예를 하나 들면 몇 년 전에 과학 비즈니스 벨트 이것이 5개 도시에서 결국은 대전으로 납땜이 돼가지고 신탄진 옆에 신곡지구에 서기로 결정이 난 걸 보도를 통해서 여러분 알고 있죠? 근데 그런 발표가 있기 며칠 전에 친구끼리 아파트를 사고 팔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발표가 나자마자 하루 저녁 사이에 5천만 원이 뛰었어. 그 친구가 아파트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안 팔아요. 다들 안 판다고 그래요. 안 팔면 그만이에요. 근데 아파트 매매 계약서 종이에다가 계약서를 썼더라면 안 팔 재간이 있어요? 없어요? 종이에 글로 쓰는 것은 확고해지는 내 목표와 나를 동아줄로 묶어놓는 거예요. 꼭 달성 못하게. 응? 야, 종이에 써서 내가 늘 보는 데다 붙여놓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볼 때마다 생각나겠죠. 영어로 보면 생각나고 안 보면 생각이 안 난다. 그게 이찬호 학생. 그게 뭐죠? 영어 수업? Out of sight, out of mind. 안 보면 생각도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죠? 견물생심. 맞아요. 견물생심. 물건을 보면 마음이 생긴다. 그래서 내가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을 나만을 볼 수 있는 공간에다 붙여놓으면, 자, 방에다 천장에다 붙여놔봐요. 그러면 오매불망 자나깨나 보이죠? 그 다음에 내 휴대폰 딱 열면 그 휴대폰에다가 써는 거예요. 볼 때마다 그걸 달성해냈던 마음이 우러난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 그 목표 달성하는 식으로 내 자세, 태도가 바뀌면서 우주 에너지가 딸려오면서 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글로 적을 때 이유가 많을수록 좋아요. 내가 왜 그 목표를 세우는가? 이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얘기는
여러분 에밀레종 같은 큰 종을 매달는 끈이 한 줄에 한 가닥이에요, 여러 가닥이에요? 여러 가닥이죠. 한 가닥보다는 여러 가닥으로 하는 게 더 힘을 더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유를 여러 가지로 쓰면 쓸수록 나와 목표를 더 굳게 묶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명한 구체적이고 원색적으로 써라. 어떤 사람은 내 목표는 부자다. 아니다. 내 목표는 백만장자다. 내 목표는 세계 평화다가 아니라 내 목표는 세계 평화를 위하여 월드비전에 한 달에 3만 원씩 기부하는 거다. 나는 명강사다. 내 목표는 아니라 나는 CS 분야 세계적인 명강사다. 그 구체적이죠. 목표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적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왜 이걸 원하는지를 써라. 이건 뭐냐? 자, 여러분 난폭 운전사가 운전하는 그 옆자리 조수석에 타본 적 있습니까? 워낙 난폭하게 운전하게 되면 조수석에 앉아있는 사람 다리가 아파. 괜히 나요 브레이크 잡는 거예요. 잡아야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남이 운전하는데 내가 옆자리에서 브레이크 아무리 잡아봐야 소용없듯이 목표는 내 것이어야 돼. 그 다음에 네 번째, 현재 나의 출발점을 분석한다. 내가 목표가 토익 900점이다. 그러면 현재의 나의 토익 점수가 몇 점이다. 그걸 알고 그 아는 토대 위에다가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내 목표는 백만장자다. 그러면 현재 내 재산 현황을 알은 다음에 거기에 맞게 계획을 세우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한을 정하라. 기한을 정하면 추진력이 생겨요. 어머니가 아들한테 저녁 식사하면서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근데 아들이 10시가 되도록 안 해. 왜? 해. 그러니까 할게요. 그래요. 밤 12시가 됐어. 심부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왜 안 해요? 내일 할게요. 왜? 아들은 엄마가 시킨 일보다 자기 일이 우선순위요. 그리고 엄마는 언제까지 하라는 시간을 정해주지 않았어요. 내일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잘못한 거예요. 즉시 해. 30분 내로 해. 했으면 되잖아요. 기한을 정해주면 추진력이 생겨요. 제가 공군대학 평가실장을 할 때 공군대학에서 매년 국제항공우주 심포지엄이라는 큰 행사를 했어요. 근데 그 행사를 하고 그 종합 분석을 조종사들이 있는 부서에 맡겼거든요. 근데 공군대학 총장이 맡기고 저 평가실에 그걸 분석을 해서 보고라 오다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 5군데 자료 수집을 했어요. 자, 해군, 육군, 그 다음에 민간 기업, 그 다음에 일반 대학 자료 수집을 딱 해놓아서 비교 분석을 해야 우리 것이 이제 좋고 나쁘고 발전 방향 될 거 아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끝나자마자 초도 보고했어요. 2주 후에 보고하는 걸로. 그랬더니 총장이 왜 일주일 만에 오라는 거예요. 일주일 앞당겨지는 거죠? 그러면 저는 뭐예요? 일주일 후에 꼬박 밤새면서 작업을 했어요. 여러분, 한 3일간 밤새면 어떻게 우리가 인체에 변화가 있죠? 잘못하면 순직할 수 있죠? 3일 정도 밤을 새면 다리에 힘이 빠져요. 다리에 힘을 빠져 걷다가 후들거리다가 넘어지면 머리가 더 무거우니까 머리가 땅바닥에 먼저 떨어져 뇌진탕으로 죽는 거예요. 필요해서 죽는 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들을 야근을 많이 하고 밤을 많이 새면 쓰러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팽이 짚고 지팽이만 짚으면 쓰러지지 않아요. 기한을 정하면 속도가 붙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획에 원대한 큰 계획이 세우고 그 다음에 10년 계획, 5년 계획, 1년 계획, 한 달 계획, 일주일 계획 그 계획을 쭉 세워놓고 기한을 반드시 적어놔야 돼요. 그래야 그걸 빨리 추진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신에게 포상 계획을 세우라. 자, 상은 누가 줍니까? 우리 통상
교장 선생님이 상 주든지 사장님이 상 주든지 하죠. 근데 우리 성공학에서는 내가 나한테 상 주는 거예요. 자, 세일즈맨이 일주일 동안 고객을 잘 만났어요. 그러면 상을 하나 주는 거예요. 영화 구경 한번 시켜줘. 6개월간 잘 만났어요. 그러면 옷 한 벌 사줘. 1년간 성과가 좋았다. 그러면 해외여행 한번 보내줘. 장가계를 보내든지 백두산을 보내든지. 내가 나한테 상 주는 거예요. 자, 저는 실제로 2번 큰 상을 주었어요. 저한테. 첫 번째는 이걸 9년 동안 했을 때 백두산 가는 상을 줬어요. 근데 저 혼자 가기 그렇죠. 그래서 도아님 식구들한테 전부 공고를 했어요. 나는 나한테 상 주는 개념으로 백두산을 가니까 같이 갈 사람이 때 16명이 같이 갔어요. 10주년 때 또 상을 줬어요. 똑같이 백두산을 간 거예요. 9주년 때 4번째 가고 10주년 때 5번째 간 거예요. 자, 남들이 이걸 10년간 지속했다고 하면 대단하다고 그래요. 누가 대단하다고 해서 대전 시장에 저한테 상 줍니까? 누가 상 주는 사람 없어요. 제가 저한테 상을 그렇게 2번을 준 거예요. 백두산을 5번 가면서 갈 때마다 천지를 구름 한 점 없이 다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백두산 전기를 흠뻑 지가 마시고 와서 여러분한테 골고루 나눠주는 겁니다. 목소리 봐요. 백두산 전기 설했어요? 안 설했어요? 예? 네. 자, 내가 나한테 상 줌으로써 내가 나를 격려하고 나를 사기를 높여주고 칭찬해주는 효과가 있겠죠? 여러분 이제 앞으로 그냥 해보세요. 어차피 내가 돈 쓸 거 목표 달성하고 연관시켜가지고 상을 준다는 개념으로 한번 해보시면. 그 다음에 장애물을 의식을 하고 내가 그 좋은 훌륭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방해 요소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있죠. 사자성어 또 있죠. 호사다마. 좋은 일에는 반드시 마가 많이 끼게 마련이다. 근데 자, 토끼 두 마리가 산신령한테 찾아갔어요. 산신령님, 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산신령이 그래, 그놈들 기특하다. 그러면 3일 이내로 저 건너편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 오너라. 3일이 됐어요. 내가 한 놈은 토끼로 딸랑딸랑하고 한 놈은 의젓하게 사람으로 왔어요. 근데 토끼로 온 녀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산에 가보니까 꼭대기에 바위가 이따만한 바위가 있어서 못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토끼는 어떻게 올라갔어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꼭대기로 올라가서 사람이 되어온 토끼는 사전에 현지 답사를 했어요. 현지 답사를 해보니까 어떤 장애물이 있다는 걸 파악을 한 거예요. 마지막 꼭대기에는 도저히 맨손으로는 올라갈 수 없는 커다란 바위가 있다는 걸 알고 신는 굴로 사다리를 만들어서 가서 도구를 사용해서 올라간 거예요. 한 놈은 사전 준비를 전혀 없이 그냥 바로 갔다가 낭패를 본 거고, 한 놈은 현지 답사해서 사전 준비를 하고.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더아님은 사전에 준비를 안 하면 앞에 나와서 자기가 발표를 하고 망신스러워요, 망신스럽지 않아요? 망신스럽지 않아요? 속된 말로 한다면 발표하고 나가 쪽팔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준비해요, 안 해요? 이런 사람이 저 더아니면 돈 내고 망신당하는 데다 누가 망신당하게 공부 하나도 하지 말라고 누가 그렇게 당부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어떤 일이든지 어떤 분야든지 자기가 일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장애물이 있기 마련인데 그 장애물 리스트를 쭉 만들어 놓고 쉬운 장애물부터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면 결정적인 장애물 남을 수 있죠. 그 장애물을 나 혼자 해결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힘과 지혜를 얻어서 하면 돼요. 사전에. 그래서 어떠한 문제도 해답이 있다 없다? 어떠한 어려운 문제도 해답이 있다는 거죠. 문제는 사전에
파악하느냐 못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애물 목록 적고 우선순위를 적어서 쉬운 것부터 달성해 나가라. 그래서 반드시 훌륭하고 좋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호사다마 장애물이 있기 마련이다. 그걸 사전에 파악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나에게 필요한 지식이 무엇인지 안다. 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무슨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파악한다면은 그 공부를 해서 돈을 아끼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요즘은 돈을 적게 들이고도 공부를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유튜브 가면 말이에요. 어떤 주제를 치든지 그 계통의 최고의 강사들이 강의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자, 저는 작년 3월 4일에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37일간 입원했고 제 왼쪽 무릎 슬개골을 부서진 슬개골을 철사로 5가닥을 묶어서 그 철침을 무릎에다 박은 상태로 8개월 동안 퇴원해서부터 지금까지 하루에 2km를 무조건 걷는데 한 번 걷는데 1시간 한 40분까지 걸려요. 근데 오늘은 제가 4km를 1시간 반에 걸었어요. 2km를 그러니까 40분에 걸은 셈이죠. 자, 그 집에 가면 누워 있어야 돼요. 그냥 앉아서 책벌 여력이 별로 없어요. 그 대신에 저는 유튜브에 강의를 엄청나게 들었어요. 제가 왼쪽 다리이기 때문에 오른쪽 다리로 대천을 매주 다니면서 대천반도 차질 없이 수행했고 여기는 처음에 휠체어 타고 오고 그 다음에 목발 짚고 와가지고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강의를 의자에 앉아서 했어요. 지식 강의를. 자, 저는 대천 갈 때 1시간 반 동안 올 때 1시간 반 동안 90분짜리 강의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걸을 때 또 90분짜리 강의 하나 듣는 거예요. 갈 때. 그 다음에 계룡시에서 여기까지 올 때 30분 걸리거든요. 그럼 25분짜리 하나 듣고. 그래서 자, 역사, 그 다음에 리더십, 웃음치료, 그 다음에 인문학, 그 다음에 시국, 국제관계. 그래서 그 미국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리라는 걸 저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자, 일반 한국 언론에서는 트럼프를 또라이로 되게 취급했잖아요. 미국 언론 그대로 베껴가지고. 그래서 미국 언론 워싱턴 포스트 사장이 트럼프가 된 다음에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어요. 오보를 했다고. 한국은 사과 안 했죠. 그 다음에 영국의 블랙시트가 영국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 것이다. 영국 망할 것이다는 한국 언론이 다 그렇게 보도했죠. 그런데 정규재라는 그 정규재 TV 이 양반은 절대 그렇지 않다. 근데 블랙시트 이후에 영국의 경제가 더 탄탄해지고 성장이 더 되고 있어요. 저는 그것도 블랙시트에 있어도 전혀 까딱 없을 거다는 예측을 한 거예요. 이 얘기는 제가 그만큼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사람 의견을 다 들어보고 종합한 판단 결과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저한테 굉장히 그 위크 포인트, 아군이었던 해를 전화위복을 삼아서 제가 그 강의를 많이 들으면서 지적 충전을 한 사람. 저는 사고 나기 전에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에 아침 7시에 어느 조찬 포럼에 참석했어요. 왜? 거기는 한국의 인류 강사들이 와서 강의를 하거든요. 그리고 식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저 아니면 오는 식구들한테 좀 더 앞선, 좀 더 나은 지식을 전달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죠. 그런 사람이. 근데 제가 아픈 기간 동안에 유튜브를 엄청나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마음만 있으면 큰 돈 안 들이고도 공부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위기 여건이 돼요. 자, 지식의 우선순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숙제를 냅니다. 뭐냐? 일주일 내로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서점에 한번 갔다 오는 거예요. 내가 책 사라는 얘기 안 합니다. 서점에 가면 자, 신간서적 코너 있고 베스트셀러 코너가 있죠. 그럼 한국 사람들은 머리가 워낙 영역이기 때문에 제목 보고 서문 읽어보고 목차만 봐도 그 책에 상당한 그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서점에 의자가 있고 광화문 교보문고 같은 데는 책상까지 있어요. 거기 와서 책 읽기 편쾌.
이렇게 책방 주인이 나가라고는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서 책 보고 구경하다 보면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예요. 네, 견물생심이라겠죠. 책을 보면 마음이 생기니까. 근데 호주머니에 돈이 없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얼마든지 사요. 왜? 카드는 다 있거든. 할아버지들이 휴대폰 하나만 가지고 다녀. 그러나 거기에 카드는 꼭 있어, 할아버지들. 예? 꼭 책 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얘기요. 그 다음에 성공한 사람한테 성공하는 길을 물어보면 성공한 사람들 의외로 겸손합니다. 세계 성공 어느 분야든지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수기를 쓰죠. 근데 그 책에 자기 전화번호는 안 적어놔. 근데 출판사 전화번호는 있어. 그리고 저자의 이메일은 되게 있어요. 출판사한테 강력하게 물어봐요. 그러면 알려줘. 아니면 이메일로 띄워가지고 물어봐. 그럼 알려줘요. 그러면 책에 쓰지 못한, 안 썼던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있죠. 숨겨진 이야기까지 친절하게 알려준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내가 성공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길을 단축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누가 나의 고객인지를 안다. 여러분, 고객하면 그 회사가 물건을 만들어서 그걸 사주는 사람들이 고객이죠. 그 고객 때문에 고객을 감동시키고 만족시켜야 그 회사가 의지 발전된다. 그러죠? 자, 그런 개념의 고객 개념을 가지고 있죠? 아,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내가 내 목표를 달성하는데 나한테 협력해 줄 사람이 나의 고객이에요. 나한테 협력해 줄 협력자가 누구냐? 협력할 그룹이 누구냐? 집단을 확인해서 그 사람들한테 미리 잘해주라는 거예요. 이 내가 성공하는데 내가 목표를 달성하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신의 직무대행자들이에요. 그 사람들 섬기기를 하늘같이 미리 섬기라 이거예요. 저는 6개월 동안 그걸 실천한 적이 있어요. 집에 제가 법을 통하면 밤 12시나 1시 됩니다. 근데 종아리를 하루에 5분씩만 주물러주면 건강에 굉장히 좋다고. 그래서 집사람한테 제가 종아리를 양쪽 5분씩이면 10분이죠. 그 다음에 손바닥 주물러주는 것까지 15분씩을 내가 6개월간 그냥 해줬어요. 그랬지. 집사람이 변비기가 있는데 그것도 낫고 그러면서 이렇게 종아리를 마사지 해주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여기서 봉사과제 발표를 하면 나의 봉사과제는 남편의 발을 매일 씻어주는 거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남편한테 얼마나 사랑을 받겠어요. 자, 그 법칙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보상의 법칙. 살면은 주는 힘과 받는 힘이 있다. 뿌린 대로 거둔다. 성공인들은 대개 주는 사람이다. 자, 빌 게이츠가 1년에 기부하는 액수가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3개 나라가 기부하는 액수보다 더 많은 액수를 기부한다고 해요. 자, 빌 게이츠 엄청나게 성공한 세계 최고의 부자죠. 자, 고객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거냐? 여러분들은 고객이 누굽니까? 이찬호 학생 최고의 고객이 누구요? 엄마요, 엄마. 엄마가 이찬호 학생 성공하라고 데리고 여기까지 2번씩이나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 엄마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뭐 해야 하느냐? 이번에 성공적으로 했다고 했죠? 학생들은 최고의 고객이 부모님이니까 부모님 만족을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요. 자, 결혼한 사람들은 뭐예요? 최고의 고객이 부부간이에요. 가족, 부부에게 뭘 잘해줄 거냐? 미리 해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봉사한 만큼 정확하게 내 인생에서 보상을 받는다. 여러분, 봉사하는 사람이 더 기뻐요? 봉사 받는 사람이 더 기뻐요? 하는 사람이 더 기쁘다고 다들 99.9%가 얘기해요. 봉사하는 사람이 더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면 봉사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리더십이 커집니다.
다음에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가 생겨요. 또 리더십을 발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동기부여가 됩니다. 봉사를 많이 한 사람, 다른 말로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 부모님 돌아가시면 조문객 많아요, 지금. 그만큼 사람 이끄는 힘이 그만큼 생겨요. 그러니까 봉사를 하면 리더십이 커진다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내가 봉사하면 바로 보답을 받느냐? 기분 좋은 거 보답이에요. 아까 얘기한 더 시크릿이라는 영화 맨 마지막 장면, 즉 맨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일 수가 있죠. 모래바닥에다 써놔요. 뭐라고 써있냐? Feel good, 좋은 느낌을 갖는. 다른 말로 기분이 좋아야 된다 이게. 기분이 좋으면 만사오케이. 맞죠? 봉사를 함으로써 내가 기분이 좋다. 그러면 이미 나는 보상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답의 법칙, 그 다음에 보상 이상의 법칙. 자, give and take입니까? take and give입니까? give and take는 황금률이라고 해요. 골든 룰.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이웃에게 대접을 받으려면 먼저 대접을 해야 돼요. 기부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자, 기부를 안 하고 테이크부터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감나무 밑에 가서 감이 떨어지라고 입 벌리고 누워있는 사람. 근데 기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감나무에 올라가는 노력을 자기는 투입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감나무에 올라가면 골라서 따먹을 수 있고 따서 남까지 줄 수 있어요. 기부에는 반드시 이자가 붙어와요. 테이크에는 이자도 없고 그냥 본전 까먹는 겁니다. 여러분의 목표를 달성해서 성공하는데 도움을 줄 협력자, 그룹, 집단에게 미리 주라. 그러면 그 이상에 받아서 반드시 성공한다. 2차 학생 반드시 성공할 걸 나는 확신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째로 가시와요. 바라는 목표를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라. 선명하게 그려라. 그 부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어제의 상상의 결과다. 상상하는 대로 된다. 자, 세계 홈런왕 누구죠? 여기 써놨잖아요. 왕정치. 왕정치가 홈런을 몇 개를 쳤냐면 868개를 쳤어요. 근데 이 사람은 홈런을 칠 때 항상 타자박스에서 이번 공을 쳐가지고 펜스를 넘기는 홈런을 침으로써 관중들이 일어나서 함성을 지르는 그런 걸 상상을 하면 쳤다는 거예요. 해본 때마다. 이미 내가 친 것처럼. 자, 내가 부산을 간다 이거예요. 밤에 운전하고 간다. 안 보이죠? 20-30m 뿐이 안 보여요. 그러나 부산 가서 친구들하고 만나서 광안리 횟집에서 맛있게 회를 먹으면서 소주 한잔하는 그런 장면을 그리면서 이미 도착한 것처럼 생각하고 가다 보면 어느새 도착하는 거예요.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법을 올림픽 선수촌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네가 출전하는 종목에 금메달을 따러 1등 시상대에 올라가고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태극기가 쫙 내려오는 장면을 상상을 하면서 연습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항상. 이 기법을 올림픽 선수촌에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드림보드를 하겠어요. 내가 꿈꾸는 거, 목표를 하는 것을 많은 판때기에다가 오려 붙이는 거예요. 자, 내가 살고 싶은 집, 멋진 집을 주택 잡지에서 오려서 붙이고, 내가 타고 싶은 자동차 오려 붙이고, 내가 결혼 대상자 인물 제일 좋은 사람을 오려 붙이고, 그래서 그 집 자기 방에다 딱 놓는 거예요. 볼 때마다 생각나요, 안 나요? 견물생심,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 오매불망, 단학되나? 그걸 보면서 생각하다 보면 어느새 이루어진다는 게 더 시크릿에 또 사례로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미 가시화하면 돼요. 자, 그러면 10번째로
자, 계획은 뭐예요? 목표 달성의 행동 목록이라겠죠?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워라. 그 다음에 계획을 즉각 시행하라. Do it right now. Do it right now. 당장. 그 다음에 조금만 더 하라. 영어로는 going extra mile입니다. GEM이라고 해요. going extra mile. 자, 금메달리스트와 은메달리스트가 차이가 많이 납니까? 적게 납니까? 적게 나죠? 그래서 간발의 차이라고 그러죠. 간발의 차이. 근데 은메달리스트가 금메달리스트보다 하루에 10분씩만 연습을 더 하라. 1년간. 그러면 금메달리스트를 능가할 수 있다. 자, 출근을 하루에 10분만 먼저 출근하는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1년만 더 해봐요. 그러면 일찍 와가지고 차 한잔 마시고 정리정돈하고 오는 동료들한테 반갑게 인사하고 그 1년만 해봐요. 사장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럼 국가점 줄 때 사장이 누구를 줘요? 조금만 더 하라. 그 대신 꾸준히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가시화 얘기했죠? 보수 이상 일해라. 자, 지난 시간에 나폴레옹 힐을 시켜서 성공의 법칙 책을 쓰고 그 책을 쓰는데 20년 동안 무보수로 일하고 나서 그 책이 나오자마자 2천만 부 팔리고 지금까지 5천만 부 팔렸다고 그랬죠? 그렇게 시킨 앤드류 카네기가 일용직 근로자 40명을 백만장자가 되게 해줬어요. 일용직 근로자는 요즘 말하면 비정규직보다 더 근무 조건이 안 좋습니다. 일용직이니까 하루살이야. 그런 사람을 백만장자를 40명을 시켰다. 기준은 뭐냐? 자기가 받는 임금보다 더 일을 많이 하는, 열심히 하는 사람을 골라서 그 사람을 정규직으로 그 다음에 진급시키고 사장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가 백만장자가 되게 한 게 40명이래요. 자, 미국도 이제 이런 사례가 있죠. 그다음 우리나라도 제가 일과 때 얘기했죠. 고 정재용 회장이 4번 탈출에 성공하고 쌀가게 점원할 때 자기가 받는 임금보다 더 많은 일을 함으로써 쌀가게 주인이 그 쌀가게를 그만둘 때 아들한테 물려주지 않고 정재용 회장한테 물려줬습니다. 정재용 회장이 보수 이상의 일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성공할 수가 있었다. 보수 이상의 일을 하고. 이 6가지 간단한 것 같죠? 근데 성공의 핵심, 비밀, 비결 다 있는 겁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자, 이 할아버지 여러분들 본 적이 있죠?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KFC 매점에 앞에 가면 이 플라스틱 할아버지를 만나죠? 이 사람이 한 얘기를 한번 같이 큰 소리를 읽읍시다. 큰 소리로 시작! 65세 때라는 녹수로 사라지기보다는 다 달아 빠짐에 없어지리라 라는 결심으로 새롭게 시작했다. 자, 이분이 좀 운명이 기구해요.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7살 때 싹바느질하는 어머니를 돕기 위해서 동생들한테 빵을 구워줬어요. 10살에는 농장에 심부름 값을 받고 심부름 다니고 11살 때는 농장에 임금을 받고 취직을 했어요. 노동자. 12살 때는 가출을 했습니다. 왜 가출했느냐? 어머니가 재혼하는 바람에 가출을 했어요. 이 사람은 평생 주유소 2번에 망하고 식당 2번에서 망했어요. 그 65세 때 실업급여수당 105달러를 손에 받아 들고 자기가 식당 할 때 개발했던 닭고기 튀김 기술 하나에다가 압력솥 하나를 중고차에 싣고 그 기술에 투자할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전국을 3년간 헤매고 돌아다닌 거예요. 근데 몇 명한테 거절당했느냐? 그 SNS에도 많이 뜨는 내용입니다. 몇 명한테 거절당했느냐? 무려 1,008명한테 거절당합니다. 얼마나 끈질기게 다녔는지. 그리고 1,009번째 만난 사람한테 투자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돌아가실 때 80개국에 13,300개의 프랜차이즈를 건설하고 프랜차이즈 왕이 되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자, 목표를 세우고 끈질기게 매달리면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다는 좋은 모범을 보인 분입니다. 자, 아닙니다, 여러분. 원하는 목표를 세워 반드시 성공하세요. 자, 오늘 제가 강의 드린 내용은 목표를 세워야 성공한다. 내 목표를 반드시 글로 써야 되겠다. 목표를 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가져야 되겠다. 그 다음에 좋은 목표를 세울수록 호사다마다 방해 요소가 많으니까 미리 알고 다 제거하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드는 지식을 드는 비용을 아끼지 말아라.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조금만 더 하고 보수 이상의 일을 해라. 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내용 중에 의문 나는 사항이 있습니까? 아까 그 이름이 브라이언 트레이시. 브라이언 성취 심리 피닉스 리더십 세미나.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목표 관리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합리적으로 잘해놨다 해서 제가 브라이언 트레이시요? 그 사람 기준에서 오늘 강의를 한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진지하게 잘 들어줘서 제가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으면 행복하죠. 여러분들 저를 오늘 밤 행복하게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